금을 살 때 한 돈 두 돈 달라고 하죠. 왜일까요?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금은 무엇일까요? 원소기호 79번 AU, 치아에 씌울 때 쓰는 거, 혹은 액세서리? 사실 지금의 금은 딱 이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안전자산이라는 하나의 통념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과거로부터 금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몰랐지만 사실 금과 은은 무려 5000년 전부터 화폐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인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시대 때도 무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금과 은을 통해서 무역을 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무려 5000년 전부터 최근인 1970년까지 금과 은은 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이 많고 많은 물건들 중 왜 하필 금과 은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금의 귀환의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그의 저서에서 왜 금과 은만이 유일하게 수천 년간 화폐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밝혔습니다.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금 비판론자들은 금을 반짝이는 금속이나 돌 조각으로 폄하하곤 하는데 금이 화폐로서 아무런 매력도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사실 화폐로서 금의 가치는 아주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실용적이다. 최근 BBC 월드 서비스의 저스틴 로라트가 런던 대학 화학과 교수인 안드레아 셀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셀라 교수는 주기율표를 상세히 재검토하며 지구상에 알려진 모든 원자 구조 중 금과 은이 물질계에서 화폐로서 얼마나 독특하면서도 이상적인지를 밝혀냈다. 여러분도 중고등학생 때 한 번씩은 원소 주기율표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만 설명드리면, 원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산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러한 원소나 원소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소 그 자체나 혹은 원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찾고자 한다면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화학과 교수인 셀라 교수는 118개의 원소들 중 화폐라는 목적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원소는 유일하게 금과 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돈인데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떠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니 헬륨이나 산소 같은 원소들은 빠질 것이고, 비슷하게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물질을 돈으로 쓰는 것도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소인 수은과 같은 물질들도 빠집니다. 또한 물에 닿으면 녹아버린다던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던가 독성에 있는 물질 같은 것들을 다 제외하면 금속류의 물질만이 남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녹슬거나 부식되는 금속, 그리고 너무 약하거나 혹은 재련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단한 금속을 빼면 기금속이라고 불리는 금과 은, 그리고 백금 및 팔라듐 등 총 8개만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통화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은 오로지 금과 은만이 유일하다고 하였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난 5000년 역사 동안 금과 은은 계속해서 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지금은 그냥 이쁜 돌덩이쯤 아니야? 그게 지금 돈은 아니잖아. 정말 그럴까요? 그럼 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라는 것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돈이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즉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즈베키스탄의 돈인 숨이라거나 레바논의 돈인 리브르를 줬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렇게까지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환전도 안 되기 때문에 교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재산 축적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저 혹시 죄송한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환전이 안 되는 화폐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환전이 안 되는 화폐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고객님? 예를 들면 달러 같은 거는 환전이 되잖아요. 근데 환전이 안 되는 나라의 화폐가 뭐가 있는지 제가 이게 좀 조사해오라 그랬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고객님, 이게 모든 은행이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고 이런 것은 모든 지점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이거는 그냥 거래 가능한 통화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따로 업무 필요하실 때는 직접 영업점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네. 네, 미국 달러, 네. 일본 엔화, 네. 유럽 유로화, 네.
영국 파운드.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조사해오라 그래가지고 네. 막막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도 우리나라 안에서나 그나마 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돈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달러와 금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달러가 돈이라면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더 적합할까요? 아니면 금이 더 적합할까요? 금의 경우 수십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매장량을 포함한 지구상에 있는 금의 총량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달러는 어떤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100달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가만히 놔두었으면 똑같이 숫자는 100달러이겠지만 실질적으로 10년 전보다 돈의 가치가 훨씬 낮아져 같은 100달러여도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어본다면 10년 전보다 더 조금밖에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돈의 특성 중 재산 축적의 의미로서 금이 더 효용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종이집 지폐가 더 효용성이 높은 건가요? 금 그거 그냥 이쁜 돌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이고 아직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그저 안전자산이라는 통념 혹은 이쁜 돌덩이 그저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금은 돈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나